반갑습니다. 셋단자 제366강입니다. 경기에서 우승하여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긴 것이죠. 이런 이긴 것을 의미하는 5개 한자를 준비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시합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셋단자 시작합니다. 먼저 볼 글자는 이길 승자입니다. 이길 승자는 이긴다는 뜻이 있고 뛰어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길 승자는 나 짐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 짐자 등등은 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 짐자는 특별히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력자 등등은 무람한 팔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이길 승자입니다. 그래서 이길 승자는 왕이 힘을 쓰면 이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먼저 살펴볼 내용은 붓으로 사용되는 나 짐자입니다. 이 나 짐자는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 짐자는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나 황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길 승자는 왕을 의미하는 나 짐자와 힘을 의미하는 힘력자가 결합해서 왕이 힘을 쓰면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누가 왕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왕이 못 본 채 하면 모를까 힘을 쓰는 단계에 이르면 백전백승입니다. 이길 승자는 왕이 힘을 쓰면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루어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또 이기고 지는 것을 승부라고 하지요. 이럴 때 이길 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길 극자입니다. 이길 극자도 이긴다는 뜻이 있고 해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길 극자는 열십자와 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열십자에 해당되는 숫자 10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맏형자 등등은 형제들 중에 형의 이미지가 있지요.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이길 극자입니다. 그래서 이길 극자는 형이 완벽하면 이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용자가 의미하는 형은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상속자이고 후계자인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 형은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면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이길 극자는 완전하다는 의미의 열십자와 공동체 대표인 형자가 결합해서 형이 완전하면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십자가 의미하는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 무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여 형으로서 당당한 정도면 충분한 것이죠. 최근에 TV에서 방영한 이방원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방원의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패하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이 세자가 된 후에 조선의 4대 임금으로 등극했습니다. 본래 4대 임금의 자리는 당연하게도 양녕대군에게 예약된 자리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서도 그의 차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양녕대군은 주색 잡기에 빠져서 화랑방탕하였고 그럴 때마다 태종은 세자를 나무랬지만 세자의 자리는 굳건해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양반집에 어리라는 첩을 빼앗아오면서 선을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의 기층만 지켰어도 되는 것이었죠. 맏형은 상속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그만 선로를 크게 이탈했던 것이죠. 이길 극자는 완전하다는 의미의 열십자와 형을 의미하는 형령자가 결합해서 형의 역할이 완전하면 이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타고난 것입니다.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내는 것을 극복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감정이나 욕심을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을 극기라고 하지요. 이럴 때 이길 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길 극자는 셋단자 제156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승자입니다. 탈승자는 타다는 뜻이 있고 오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탈승자는 벼화자와 북녘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벼화자 등들은 잘 익은 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북녘북자 등들은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탈승자입니다. 그래서 탈승자는 북쪽으로 벼를 보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탈 것이나 짐승 등에 몸을 얻는 행위를 탄다라고 하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동차에 올라타거나 어떤 짐을 트럭에 실는 것입니다. 탈승자는 임금이 계신 방향을 의미하는 북녘북자와 1년 동안 수고로 수확한 곡식을 의미하는 벼화자를 결합해서 북쪽으로 보내기 위해 곡식을 수레에 싣는 것을 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수고한 양식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임금이 계시는 북쪽으로 보내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여 풍년이 들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이 수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부에게는 겨우 한 자루만 남기고 몽땅 수레에 실어서 북쪽으로 떠나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을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고 추운 겨울을 보낼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탈승자는 노력하는 자보다 결과물을 가진 자가 이긴 자라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백성을 이긴 자가 임금인 것이지요.
배나 비행기 또는 자동차에 올라타는 것을 탑승이라고 합니다.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으로서 신선이됨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을 승학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탈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숫과 동자입니다. 숫과 동자는 숫것을 의미하고 농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다는 뜻도 있죠. 숫과 동자는 팔뚝균자와 세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팔뚝균자에 해당되는 오람한 팔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추자에 해당되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숫과 동자입니다. 그래서 숫과 동자는 힘을 자랑하는 새가 숫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붓으로 사용되는 팔뚝균자는 그림처럼 근육질의 팔뚝을 형상화한 그런 글자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숫과 동자는 힘을 상징하는 팔뚝균자와 새를 의미하는 세추자가 결합해서 힘을 자랑하는 새가 숫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숫것새는 교매할 때가 오면 암컷 앞에서 갖은 재롱을 다 부리지요. 공작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활짝 펼치며 우아함을 뽐내기도 합니다. 다른 새들도 저마다의 특징을 자랑하며 암컷의 관심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핵심은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힘이 센 것은 모든 유전적 우월성을 압도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힘이 센 쪽이 암컷을 차지하고 공간도 차지하면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약육강식의 논리인 것이죠. 능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웅이라는 말은 암컷과 수컷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웅을 겨룬다고 할 때는 승부나 우열을 겨룰 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것이죠. 이럴 때 수컷 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취할 취자입니다. 취할 취자는 취하다는 뜻이 있고 가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다는 뜻도 있는 것이죠. 취할 취자는 귀이자와 또 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귀이자에 해당되는 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자에 해당되는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취할 취자입니다. 그래서 취할 취자는 귀로 듣고 다음 단계가 취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보다 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죠. 듣고서 좋다고 판단되면 행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마땅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할 취자는 듣는 역할을 강조하는 귀자와 또 다시라는 의미로서 그 다음을 의미하는 또자가 결합해서 귀로 듣고 다음 단계가 취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귀로 듣고 다음 단계가 취하는 것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생각해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처음 어떤 소식을 들어야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 애굽에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예뻐서 걱정이었습니다. 백지에서 그것도 타국에서 여행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당시 풍습으로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미모에 반하였고 금세 온 성내에 소문이 바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결국 애굽 왕도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녀를 부인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궁으로 끌려간 사라는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히고 다행히 애굽 왕은 그녀를 풀어주었죠. 애굽 왕이 사라가 너무 예쁘다는 걸 듣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좋다라고 들으면 누구라도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취할 취자는 듣고 다음 단계가 취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의견이나 방송 등을 듣는 행위를 청취라고 하지요. 이 취할 취자는 세트한자 186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긴다는 것에 관한 세트한자를 해석해 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이길 승자가 있습니다. 이길 승자는 왕이 힘을 쓰면 이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은 마음만 먹이면 언제라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길 극자가 있습니다. 이길 극자는 형이 완벽하면 이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은 자신만 잘하면 언제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승자도 있습니다. 타는 것은 북쪽으로 별을 보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과물을 차지하는 쪽이 이긴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숫과 동자도 이긴다라는 뜻인데 숫과 동자는 힘을 자랑하는 새가 숫것이라는 것이죠. 힘이 센 쪽이 이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취할 취자가 있습니다. 취할 취자는 귀로 듣고 다음 단계가 취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듣고 취하는 자가 이긴 자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시합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길 승자는 왕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이길 극자가 있습니다. 이 이길 극자는 형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로 이미 정해진 형은 자신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탈승자가 있죠. 탈승자는 승부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수확을 독식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또 숫과 농자도 이긴다라는 것인데 숫과 농자는 승부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죠. 힘이 더 센 쪽이 이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취할 취자도 있습니다. 취할 취자는 승부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취하려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고 다음 행동을 하게 되면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긴다라는 의미의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